조폭과 연관돼 있는 기업이요. 성남 당시 이재명 시장이 있을 때 뭐 상도 여러 개 받고요. 뭐 이렇다 보니까 아니 이재명 시장과 이 조폭 기업 간의 이 조폭 간의 뭔가 연루설이 굉장히 지금 아주 그냥 확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 우리 그 김민지 기자가 취재한 거를 들어보면 이 기업의 어떤 그 건실함 그런 것도 없고요. 예. 장부의 투명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에 의해서 우수 중소기업상을 받았는데 이 회사는 사실상 지역의 조직폭력배가 운용하는 예. 그런 회사로 의구심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굉장히 좀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근데 안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네.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이재명 그 지금 이제 경기지사 측에서는 뭐 조폭이 운영하는 사실도 잘 몰랐고 이렇게 좀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그 지사 쪽 해명을 우리가 그대로 믿기에는 조금 약간 의구심이 좀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 어찌됐든 일단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예. 처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 이야기대로라면 무슨 뭐 폐렴 불륜에서 이제 조폭 연계까지 나왔기 때문에 잡음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도 이제 본인이 이 회사에 대한 예. 평가 상 준 것뿐만 아니라 과거 또 이제 변호사 때 수임했던 건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모른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성남에서 20년 이상 개업을 했습니다. 그럼 성남 지역 상황을 잘 알 겁니다. 시민운동 또 그 시민운동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아마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합리적으로 본다면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역시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네. 것이죠. 저도 지금 오늘 점심 때 어떤 분을 만났더니 예. 그 국제 마피아인가요? 예. 국제 이 단체가 꽤 유명한 조폭 조직이랍니다. 국제 마피아파. 국제 마피아파. 예. 본인도 무슨 기업을 하는 분인데 나도 그건 들었다. 그 회사가 어느 한 뭐 IT 산업 쪽에 뭐 하려는 이야기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꽤 알려진 조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재명 시장이 몰랐다고 하는 그 해명 자체에 대해서 또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상을 주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물론 이재명 시장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또 그 조직과 연계된 사람이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장이라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모든 행정이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예. 시장의 도장이 분명히 찍어졌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이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이 조직폭력과의 전쟁도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예, 지금은 이 조직폭력에 대한 이 강력 수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경찰이나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전과 같이 어떤 진짜 폭력을 휘둘러서 어떤 금품을 갈취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이용해서 강취한 돈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어떤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정관계 로비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그 구조적으로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강력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의 성남 국제 마피아파는 197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래된 조직이군요. 네, 아주 예. 유명한 조직이고요. 이 항상 신생 도시가 있을 때는 이런 조직 폭력이 활개를 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성장에 함께 일종의 동반 성장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 조직 폭력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이모 씨가 바로 문제의 회사의 대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재명 성남시장이 몰랐다.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성남에서 몸을 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라는 평가가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요즘 시대에는 조폭과 기업인의 경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분하기가.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은 되게 소문이 납니다. 예. 어느 정도 누굴 만나게 된다면 사실 뭐 저만 하더라도 누굴 만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거든요. 저 사람은 과거 뭐 했다.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업인 하셨던 분, 국제 마피아 조직에 뭐 굉장히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이 기업을 차렸다면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알게 될 가능성이 높죠. 예. 아직은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모든 내용은 뭐 아직 밝혀진 건 아닙니다. 지금 의혹 수준이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그 코마 트레이드라는 뭐 그 조직의 이모 대표가 대표로 있는 회사죠. 아까 그 김민지 기자가 그 설명을 좀 줬는데 좀 연장선상에서 그 이 성남시 측에서 약간 아까 우리 그 김 기자 통화했던 그 회계사한테 뭔가 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이 지사와 그 조폭과의 연루설 그 중에 정황 중에 하나로 나타난 것이 그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인 상을 줬다는 건데요. 이 해당 그 김경률 회계사가 이것을 통해서 뭐 당시의 기업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이 상을 받게 됐는지를 좀 전문가로서 자료를 분석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고 성남시 측에서 이 회계사에게 해명을 했다는 건데요. 먼저 목소리로 듣고 오시죠. 저는 어제 좀 어처구니 없었던 게 이제 성남시로 추정되는 분한테서 이제 왔는데 자기들은 코마와 코메트레이드란 두 회사를 합산해서 이제 산정했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표현을 만들어 보자면 위인설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정인을 상 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상을 받은 주체가 코마 앤 코마 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받았는데요. 당시에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이름을 가진 회사는 없었고 코마라는 회사와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성남시 측에서는 이 두 회사의 어떤 성적을 합산해서 평가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회계사는 그거 자체도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회사가 성남시로부터 뭔가 상을 받은 그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김부선 씨 의혹도 있었고요. 각종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서 이번에는 또 조폭 연루설까지 점입가경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 이재명 지사가 안 기자 모습을 좀 드러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2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참석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재명 지사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요즘 많은 구설에 올랐는데도 저렇게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안 의원님 여기 이재명 지사 저렇게 환한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다시 나타났는데 저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뭐 담대하다고 해야 될까요? 담대요. 글쎄 속마음은 편치 않을 겁니다. 사실이든 사실 아니든지 간에 구설수에 올랐다는 것. 그다음에 지난번 경기지사 과정에서 워낙 많은 고통을 당했지요. 보시는 대로 무슨 폐륜 테이프 논란, 그다음 불륜 논란, 워낙 많은 이야기 알려 들었었기 때문에 지금 웃지만은 편치 않겠지요. 그리고 이제 저 표정 지는 것 자체가 나는 여유가 있다, 깨끗하다,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은 갑자기 주말 사이에 터진 게 아닙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전에도 이 조폭 관련된 의혹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공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영상을 잠깐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조폭과 연루설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가짜 뉴스고 정의를 위해서 하신 겁니까? 그냥 웃겠습니다. 사실이 전혀 성남 아닙니다. FC의 후원자죠. 이분. 지금 감옥에 있죠? 저는 잘 도박으로 모릅니다. 감옥에 성남 있습니다. FC에 일시 후원한 일이 있습니다. 후원에 고맙다는 인사하셨죠? 전화로. 전화하지 근데도 않고 모릅니까? 전화한 게 아니고 사무실에 와서 인증샷 해줬습니다. 선거 전에 저렇게 공방이 있었는데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 이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상을 준 게 석연치 않다는 이런 의혹에 있어서 2007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2007년에 이재명 지사가 당시 인권 변호사 시절에 이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을 변론했다? 이런 뉴스가 또 하나 터진 거죠, 김 기자? 네, 11년 전에 이 사건으로 지역이 좀 뒤숭숭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 그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상인들을 괴롭히고 좀 집단 폭행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단속에 나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재판이 벌어졌는데 성남 그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그 변호인이 이들을 변호했다. 이런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겁니다. 자, 이 조부장 이건 어떻습니까? 2007년이면 김민지 기자 얘기대로 11년 전이거든요. 네. 그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을 변론했다. 근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또 이 조직 폭력배인지는 또 모르고 변론했고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과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예. 만약 2007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변론한 사람이 조직 폭력배였다 하더라도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문제는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번에 성남시장으로서 어떤 그 우수 기업에 선정되는 과정에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선정을 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방선거 때 폐륜설도 나왔고 또 어떤 불륜설도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남시장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우수업체 선정됐다.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성남시장직도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16년이었던가요? 영화 아수라라는 영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요? 이 아수라라는 영화가 다시금 이재명 지사 조폭 연루설이 터지면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김민지 기자?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부터 좀 줄거리나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이재명 지사 이야기와 닮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영화 속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안남시장의 황정민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거기에 형사 정우성 씨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금줄로 나오는 건설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조폭과 결탁한 악덕 시장 이야기가 그 형사랑 결탁해서 어떤 조폭이 위장해서 그 세운 회사를 통해서 검은 돈을 받고 어떤 유착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잘 살펴보면 좀 이재명 지사와 연관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이 찾은 거에 의하면요. 보면은 이게 그 장례식장 장면인데 보면 경원대학교라는 대학교 이름으로 된 화환이 눈에 보이고요. 또 민주연합이라든지 인권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는데요. 경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논문을 냈지만 어떤 석사 논문 표절 판정으로 학위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 아시다시피 20년간 인권 변호사로 이제 이재명 변호사가 활동해왔던 어떤 이력 그리고 그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몸담았기도 해서 이런 단어들이 좀 그걸 연관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안남을 제2의 분당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남시장으로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이 안남이 뭔가 성남시장을 빗댄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영화가요 최근에 한 방송으로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보시면 그 날짜, 최근 날짜로 계속해서 리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영화 사실 실화다 이러면서 재개봉하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또한 그 이재명 지사와 연관이 좀 된다 이런 주장과 함께 정치, 조폭, 비난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리뷰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네. 2016년에 개봉했던 아수라라는 영화가 지금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굉장히 지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요. 정치권에서도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글쎄요. 비판의 목소리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파란만장한 의혹들에 해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진실을 무엇인지 특검이라도 해야 할 지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사는 거대 기득권의 이재명 죽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형수 욕설도 김부선 스캔들도 조폭 연루설도 모두 아니땐 굴뚝이 아니었던 만큼 변명으로 일관하려 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조 부장 이게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막 김부선 씨 등등이 쏟아지니까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거대 기득권 세력이 나를 음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실체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거대 기득권 세력이다 예. 이러는데 지금 여당 소속의 성남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혹시 문재인 대통령 측의 지지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폐륜이라든지 불륜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인 사생활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별것 아니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런 조직 폭력과의 유착설 문제는 우리가 성남시장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남용했다는 그런 그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의심하고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쪽에서는 아까 그 영화 아수라 같은 경우도요. 이재명 지사의 이번 건과 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지금 새삼 조명받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서 사실 무근이다.
아마도 법적 대응을 아직 공개적으로 천명하진 않았으나 어쨌든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네. 참 힘든 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김성태 야당 원내대표의 비난 성명도 나왔죠.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 지난번 경기지사 경선 또 후유증도 겪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금 기득권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현재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 반대 측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많은 댓글을 대고 공격을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예. 그 후유증 연상선상에서 본인은 굉장히 그게 지금 더 아플 겁니다. 다른 진영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같은 진영 내에서 공격이. 그런데 그 진영에 또 그 공격이 굉장히 크게 와닿거든요. 왜? 네티즌들의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시장 이 부분은 단순한 정치인이 상대 진영의 공격으로부터 당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조폭 연루설과 관련된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